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당입니다. 제가 아직 몸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를 못해서 목소리가 아직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본 무너졌다, 반도체가 뒤집었다, 수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년도 1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접근을 했고, 올해 1분기를 봤을 때는 일본을 수출을 뒤집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반도체가 있습니다.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1분기 수출 실적이 일본에서 아직 발표가 되질 않아서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나가는 4월 7일은 삼성전자가 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죠. 아마 쇼킹해서 할 겁니다. 한국 수출은 반도체 하나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일본의 벽,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일본에 우리가 식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가 그 지배했던 일본을 뛰어넘는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출이 잘 나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일본을 뛰어넘는 변곡점입니다. 경제 구조가 완전히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만약 올해 한국이 일본의 수출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일본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나라의 그 수출의 순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핵심 결론을 미리 짚고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결국은 국가 순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이유는 반도체 하나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라든가 기계 중심의 일본. 그래서 에너지 민감도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한국은 또 반도체 중심 국가란 말이에요. 가격 상승, 수출 폭증, 이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이 점점 더 늘어나겠지만은 아마 일본은 점점점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제조 경쟁이 아니라 기술 플러스 가격 결정력 싸움이란 얘기죠. 한국과 일본의 수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 이제 반도체, HBM, DRAM, 낸드, AI, 인프라, 핵심 이런 가격 상승이 되면서 매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단가가 오르면서 국가 수출이 폭증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곧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반도체에 영향을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2, 3 반도체 수출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기계, 반도체 소재, 에너지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 부품 이런 걸 잘한다고 일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글로벌 1등 점유율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소재 부품에서 아무리 경쟁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냥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소재를 받아다가 삼성이나 SK는 수십조, 수백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한국 구조가 훨씬 유리한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숫자로 보면 역전의 직전까지 왔어요. 25년도 보면 한국이 7,093억 달러. 그래서 한국이 글로벌 6번째로 7천억 달러 수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본은 얼마냐? 7,383억 달러입니다. 격차가 290억 1천만 달러입니다. 역저 최소치입니다. 자, 그래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약간의 이제 하락했다가 약간 올라가고 이런 거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3년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이제 흐름을 한번 보죠. 굉장히 중요하죠. 1월 달에 한국이 658만 5천만 달러, 일본은 586만 3천 달러. 차이 많이 나죠, 벌써. 그 다음에 2월에 보면 한국은 861억 3천만 달러로 일본을 앞서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1, 2월을 앞서버린 거죠. 근데 3월은 우리가
1억 달러인데 일본은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수출이나 이런 데서 한국에 뒤집어질까 봐 그걸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제 수출이 역전이 되면 GDP가 이제 역전될 일은 뭐 시간 문제인 거죠. 이미 흐름은 끝났습니다. 역전은 시간 문제예요. 자, 1분기 통계가 완전히 나오면 뭐 또 신문이 돼서 특비를 할 겁니다. 26년도 1분기는 한국이 2,193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해서 뭐 일본의 수출을 뛰어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통 하반기가 더 강하죠. 올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1분기에는 이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일본이 타격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덜하죠. 자,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5년에 1천억 달러, 2004년에 2천, 2006년에 3천, 2008년에 4천, 2011년에 5천, 2018년에 6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일본이 미국이 2000년, 2번이 독일이 2003년, 3번 중국이 2005년, 일본이 2007년, 네덜란드가 2018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뭐 프랑스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 이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6번째로 25년에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 7천억 달러의 달성은 2018년 6천억 달러를 돌파한 후에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출 6천억 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 달러는 6번째로 달성을 하면서 수출이 글로벌 그 주요국에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통계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을 하는 거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명한 명제가 있죠. 그러면 왜 반도체가 게임을 바꿨나? 가격이 미쳤죠. D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고 HBM 뭐 개당 700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 산업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업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두 번째로는 AI는 메모리를 빨아먹는 산업이죠. 그래서 AI 서버 한 대에 HBM이 수십 개가 들어있죠. HBM만 들어가요. DDR5, LPDDR, eSSD 다 들어가죠. 모든 메모리가 다 총합이 된 게 엔비디아의 GPU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죠. 그 결과 수요는 무한하고 공급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 공급을 그냥 적절히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더 많은 반도체를 줄 것이냐, 가격이라든가 공급을 다 조절을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계약 구조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필요할 때 사요. 그래서 그 푸시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풀 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LTA 장기 계약을 하죠. 지금 신문에도 보니까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금 SK에 지금 줄을 서서 3 내지 5년 장기 계약을 하자고 지금 구애를 하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CSA 그냥 이 생산 라인을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산 캐파를 선점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팔만한 물건들을 이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의 뭐 무역투자실장이라는 분도 반도체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긍정적 추세로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데 이건 너무 소극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뭐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전부 다 뭐 3 내지 5년 계약을 하자는 건데 최소한 3년 이상은 계속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불리하단 말이에요. 에너지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조금 완화를 했죠. 한국은 약 70%.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우리가 미국에서 사오는 그 원유의 그 점유율이 16%가 더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중동산은 중질유고 그 미국산은 경질유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 지가 자꾸 이란이 이렇게 전쟁이나 이렇게 안 좋으니까 수급선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동 리스크는 일본이 더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뭐 일본이 자동차 산업을 엄청나게 잘했죠. 뭐 토요타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잘 못하는 게 전기차를 지금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진짜 하이브리드만 좀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탄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가 부재하죠. 지금 뭐 래피더스가 뭐 하고 있다 그러지만 아직 생산 못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장비라든가 소재는 강국이에요. 소부장으로는 큰 매출에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부장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수십조, 수백조의 매출을 못 올립니다. 그 좋은 소재를 갖다가 삼성, SK가 수십조, 수백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품 메모리 시장은 없어요. 지금 이 AI 시장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없으면 안고 빠진 그냥 A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메모리 중에서도 뭐 40나노급 이렇게 완전히 그냥 석기시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고독 달팽이 관점에서 앞으로 시나리오를 한 3개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가장 가능성이 높죠. 26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됩니다. AI 투자는 계속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27년까지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할 겁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는 더 확장형이죠.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HBM4가 이제 하반기부터 대량 들어가죠. HBM5, 삼성, SK 하이닉스가 점점 동시에 폭발하면서 지금 뭐 메리츠 증권의 말대로 올해 삼성이 영업이익만 332조를 한다 그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시나리오 세 번째 보면 이제 리스크도 있죠.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거나 물류 유가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반도체 수요는 AI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림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역전은 일시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 1분기에는 분명히 일본의 수출을 역전한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조선 자동차 철강이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AI 플러스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죠. 결론은 한국은 제조 강국이 아니라 AI 인프라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고독 달팽이 결론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 평택의 P5라든가 용인 SK 용인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가 연결이 되어서 반도체가 수출이 되고 수출이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덩달아서 부동산이 또 활기를 띠는 것,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삼성이 일본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국가 순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콧대 높았던 일본이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패배주의가 팽만해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한국한테 따라잡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미 1분기에 따라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출이 잘 되면서 GDP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역전이 돼버리면 그럼 뭐 일본은 뭐 그냥 잃어버린 30년이가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것이 보여주고 있냐? 글로벌 전쟁 통해서도 반도체가 수출이 엄하게 잘 되고 있다는 사실, 그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